저희 이제 10주차, 저와 함께하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10주차 이후에 저희 이제 1학기 마지막 강의까지는 아마 릴레이 강연으로 아마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마 이제 저와는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쵸 온라인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좀 이 10주 동안에 바쁘게 과제며 그다음 온라인 강의 콩탈 앱으로 또 학습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신없는 한 10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달라진 이번 20주 동안 통해서 달라진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좀 어떤 영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에서 조금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0주에는요, 여러분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솔직히 이제 뭐 한 2시간에 걸쳐서 job interview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9주차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interview preparation, 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들어갈 것은 그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준비 과정의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터뷰에서 좀 더 특히 영어로 하는 인터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어 인터뷰에서 좀 성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말 들었을 때 좀 호감 가게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인터뷰를 답변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점들을 이제 조심하시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 10주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타트로서 여러분 보면 Time and Rules라고 해서 자 10가지의 우리가 이제 매직 그러니까 마법을 부를 수 있는 룰이 취업 준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 이 10가지는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follow question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ommon question과 follow question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time as rules. 자, don't forget, right? Don't forget time as rules 적었는데요. 자, 취업 우리가 영어 면접에 있어서 10가지의 그 마법을 부리는 룰이 뭐가 있느냐? 자, 어쨌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뭔가를 룰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conduct a research on the employer, hiring manager, and job opportunity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뷰 서류를 패스를 했는데 패스를 하고 나서 그냥 인터뷰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아니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서류 심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화가 와서 저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50% 어떻게 보면 60%는 성공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50에서 40% 정도는 인터뷰에서 생각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그 시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류가 통과가 돼서 여러분 전화가 오고 그 다음 인터뷰를 요청하기까지 좀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conduct research, 조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인터뷰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거기 기본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용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의 고용주, 아니면은 때로는 좀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임원이 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대부분들은 미국 회사나 캐나다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일즈라든지 뭐 로지스틱 같으면 그 업무의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것들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서치, 조사를 좀 해볼 필요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SNS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요 충분히 그런 정보들 예를 들어서 사람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라든지 대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로 들어가 볼게요. 한국 회사에 여러분 CJ라는 회사 있잖아요. CJ 들어가 보시면 CJ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 브랜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고용주의 이념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서치를 하신 다음에 가셔야 그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한국 회사든 해외에 있는 뭐 미국 회사든 캐나다 회사든 다 통하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가지 않으시면 서로 모르는 상태에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떨리실 수도 있거든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Review the common interview questions and prepare your responses.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저번 9주차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common interview ques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인터뷰 질문들. 인터뷰가 보통 우리가 뭐 1대1,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거의 1대1로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1대1 그룹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전부 다 이제 1대1로 면접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처음 스타팅 할 때 질문들이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이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워밍업 할 수 있는 질문들과 플러스 알파 뭔가 이제 커먼적인 것들, 뭐 당신의 강점이 뭐예요?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커먼 퀘션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가 이제 만나왔던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항공사 가신 분들은 커먼 퀘션이 나오면 그 커먼 퀘션에 대한 본인만의 스크립을 정해놓고 그것만 대대대대대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common question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터뷰어, 면접관 입장에서 그 common question이 주가 아니에요. common question을 하고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답변을 한다면은 그 답변에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common question은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미끼다. 그래서 이제 follow 퀘션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미끼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common question이 나오고 그 common question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질문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런 follow 퀘션에 대한 예상에 대한 또 여러분 응답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암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습 좀 하시다 보면요, 나가셔서 진짜 이제 면접에 가시면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나와요. 똑같이 말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첫 번째는 덜 떨리고요. 두 번째는 그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수배력 있게 다른 말들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아, 인터뷰를 좀 약간 조금 마음 편안하게 봤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umber 3, dress for success 하셔서요. 성공을 입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옷을 우리가 이제 의복을 착용하는데 예쁘고 안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별로 인터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도 솔직히 서비스나 이런 특정인 분야들 한국 회사 좀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경험을 봐서는요, 좀 특정 분야들은 그 백인이냐 아니 유색인종이냐 이런 걸로 조금 구분하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좀 분야마다 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들은 외모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거보다는요 정말 이 사람이 self-confidence 자신감이 있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이 사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돈 관상이라나요? 뭐 관상 돈을 부르는 관상이구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성공적인 것들을 이끌 수 있는 색상이라든지 본인과 어렸을 때 그래서 좀 굉장히 밝은 그런 이미지의 의복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의복에 한국식의 뭐 까만색 뭐 이런 거 꼭 안 입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색깔에 본인의 가장 맞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loud color 하면 요란한 색이잖아요. 요란한 색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입는 편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팬츠를 많이 입습니다. 꼭 치마를 입어야 될 필요 없고요. 하이힐을 꼭 신어야 될 필요성도 없어요. 뭐 정말 정말 이제 소수 특정의 직군들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죠. 자, 네 번째 레지브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레지브로는요, arrive on time, right? 그다음 relax and prepare the interview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시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좀 뭐예요? 좀 긴장을 풀고 그다음에 인터뷰 좀 준비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인터뷰 가시면요, 보통 분들이 뭐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30분 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팅에 너무 일찍 가시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요. 그분들도 마음이 안 편해하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하면은요, 그 주위에 커피숍이 연대 있으시고 대부분을 한 10분 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예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통 이제 홀웨이에서 약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arrival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한 10분 바운드로 해서 그 시간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금 아마 가시자마자 바로 인터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좀 약간 웨이팅 해주세요라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릴렉스 하시면서 인터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들, 본인의 강점이라든지 다른 캐니데이터의 차별성,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찾고 있는 인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정리를 머릿속에 좀 해놓으시고 된다면은 인터뷰 하실 때 조금 더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number 5. 자, 보시면은 make a good first impression입니다. 첫인상이에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게 좋은 인상을 남겨라는 거죠. 저도 좀 인상이 좀 세편이라서 좋은 인상이 나는지는 잘 모르고 여러분한테 어떤 인상으로 남겨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좋은 인상이라는 거와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하는 거를 또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나댄다 이렇게 하시는데 서양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 first good impression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밝다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가 self-confidence예요. 자신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가 첫 번째는 그 first impression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좀 다르죠, 저희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요, 이제 취업 강연을 가면서 여러분 면접에 가셔서 이 첫인상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립스틱을 빨간색으로 발라야 되나요? 뭐 아니면 머리는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눈을 엄청 크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좋은 첫인상이란 건 흔히 말해서 self-confidence,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여유로움과 그리고 좀 뭐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다든지 부정의 말들을 많이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good first impression을 하기 위해서는요, we never use any negative word. 그래서 처음 만남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낫이라는 말도 잘 하지는 않아요. 스타팅 하실 때. 그리고 뭐 무조건 웃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웃을 때 시점에서는 밝게 웃겠지만 웃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밝은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first impress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umber 6 가보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이거 준비하니까. Be authentic and upbeat and focused, confident and candid and concise. 자, 제가 조금 더 쉬운 말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영어로 적은 거는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했을 때 또 많이 쓰시는 표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고요. authentic. 면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authentic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저 말 그대로 authentic이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얘기를 면접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도 많이 가는데 면접관에 가셔서 캔디데이트를 많이 만나면요. 만약 10명 중에 7명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말씀하신 것들이 영어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아무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이 나는 것들은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본인의 얘기를 했고, 그 본인의 얘기가 저희가 또 듣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나머지 7명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요, 내가 항상 듣던 얘기들이에요. 어딘가 여러분 책자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면접에 성공한 것, 사례,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드시는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당연히 그들이 찾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과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고 정말 자신의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설득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 bit 굉장히 좀 다이나믹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focus 굉장히 핵심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주저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의 강점이 뭐냐 그렇다면은 딱 강점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하셔야지.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요, 뭐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고요, 너무 뭐 완벽주의적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몇 가지의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단어들 몇 개를 뽑으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confident 자신감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감 있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면접에서 한국 회사의 그룹 면접 예전에 포스코 대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명함 해도 되나? 그 회사에서 이제 면접 쭉 하는데 제가 이제 면접관을 있으면요 한 6명 들어오는데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요 뒤에 생각보다 광채가 나요. 안 날 것 같죠? 되게 광이 확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 말은 아우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candid, honest, 정직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정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cise, 답변을 주저리 길게 하지 마세요.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그 말의 구조랑 한국어로 말하는 그 말의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바로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스트레스가 뭐예요? 강점이 뭐예요? 있으면 강점이 이겁니다. 딱 하시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들은 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좀 달라요. 디테일을 먼저 말하고 답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약간 한국식의 그 아이디 플로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하시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기억이 나게끔 말씀해 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Number 7, 이제 7번을 갈게요. Remember the importance of body languages, right? Language. 그래서 우리가 바디 랭귀지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던데 제스처가 아니라고 해도 바디 랭귀지는 여러분 눈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스마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바디 랭귀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호감을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서요. 이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지만 말로 안 하는 non-verbal,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첫인상이라든지 호감도를 줄 수 있는 파워가 훨씬 세요.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디랭귀지를 좀 더 호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바디랭귀지 이런 경우 있어요. 어깨 면접할 때 어깨를 이렇게 한국에서 공손하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서양인들 면접 볼 때 이렇게 모아서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자신감 있는 포즈를 많이 하거든요. 바디 시그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보고요. 좀 더 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자꾸 요즘 셀프 잘 돼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니다. 자, 이제 8번째. 자, ask insightful question이에요. 본인에 대해서 정말 그 인사이트, 자신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강점이 뭐지?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뭘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로 지원을 할 건데, 엔지니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엔지니어로 갔었을 때 내가 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스페셜적이냐, 아니면은 그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닉 뭐 이런 배터리 관련된 것들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너리지가 있느냐, 본인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 정말 솔직한 인사이트풀한 퀘션을 많이 해보셔야지만 인터뷰에 가셔서 그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umber 9. 자, 9번이에요. 자, sell yourself and then close the deal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봅시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면접,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면접에서는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 제일 많이 나옵니다. Sell yourself. 당신 팔아. 이거 여러분들이 제품이 많이 파는 건 아닌데 흔히 말해서 자신이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랑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게에 들어가셔서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었을 때 소비자는 B라는 상품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뷰에서 면접관에게 뭔가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뭔가가 강하게 하나 나와주셔야 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클로즈 딜인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면접이 이제 약간 처음부터 딜을 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이 보통 우리가 3번에서 4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 퀘션, 첫 번째 인터뷰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딜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거래 제안을 하거나 난 이런 것 좀 취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한국이니까 한국 가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베케이션 타임 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처음 면접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특히 한 세 번째 마지막 인터뷰로 가시게 되면은 물어볼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싶으신 게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가 성공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딜을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돈은 딜 하시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신입이기 때문에 돈은 딜을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해외차 같으면은 주위에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집 주위에 회사 주위에 좀 괜찮은 집을 있는 데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정보 좀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베케이션 타임을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계약서에서 시크리브라든지 아니면은 베네피트 같은 부분들에서 어떤 것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거든요. 자, 인터뷰가 끝나면요. Thanks interviewers in person, by email or postal mail입니다. 지금 캐나다는 여전히 포스터 메일을 많이 써요. 보안 UPS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인터뷰가 정말 한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포스터 메일을 많이 보냈대요, 엽서로.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하진 않고 인터뷰 끝나고 나면은 한 이제 이틀이나 한 좀 지나고 나서요 매일 이메일로 이제 제가 누구누구인데 면접 잘 받았고 면접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이메일을 이제 많이 보내죠. 그들이 있든 안 있든 그게 이제 하나의 매너로 이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0가지 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는 가장 기본인 거고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외국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계 외국계 회사에서 만약 외국인 거기에 이제 대표가 외국인이라든지 대표 외국인을 좀 이렇게 수행하는 일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럴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야지만 면접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템 매징으로 안 어렵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가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인터뷰 앞에 이제 제가 타임 매직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요. 답변을 해야 되고 영어로 질문해서 What is your great weakness or strength? Why are you right? So why are you here? Right?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분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job 인터뷰를 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 written English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spoken English를 쓰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대에 바뀌면서 말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시간이 나시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뭐 60s 할리우드 무비 이런 거 60년대 뭐 발음도 안 되네. 할리우드 영화, 그 다음에 70년대 할리우드 영화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미국 영화를 치시면요 샘플이 이렇게 나오면서 말투가 좀 틀려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 가는 그 구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대에 와서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텍스트 문자를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하시잖아요. 뭐 질감, 뭐 이렇게 감사, 뭐 하여튼 다 줄여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줄이는 말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말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한 80년대나 70년대 영화에 한 에델베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하던 말투와 문장과 지금의 문장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말을 하실 때 스포큰 잉글리시, 요즘에 컨템포러리 현대 영어에서 스포큰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굉장히 단문들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문들을 이어서 연결사를 연결해서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I met my friend 단문 썼잖아요. And I had dinner 썼잖아요. 그래서 I met my friend and I had a dinner with my friend 이렇게 굉장히 짧게 말을 하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약간 스포큰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액티브 보이스를 했는데요. 보이스라고 해서 음성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한국어로는 수동태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능동태인데 아시다시피 능동과 수동이 있잖아요. 능동과 수동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법으로만 기억하시겠지만 능동과 수동은 약간의 말의 그 파워, 전달하는 능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스포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액티브 보이스, 능동태고요. 이거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수동태를 잘 안 쓰죠. 쓴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지루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좀 액티브 보이스를 보통 많이 스타팅을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말에서 수동태를 굳이 쓰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몸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들, emphasize하는 부분들은 수동태를 한두 문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positive attitude라고 해서 긍정적인 자세가 당연히 이 인터뷰에 있으셔야겠죠. 긍정적인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좀 파워 있고, 그렇죠? 자신감 있는, 그렇죠? 귀로 너무 가지만 거만하긴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wear smile. 그러니까 미소를 입어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밝은 반응,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도 이렇게 저 사람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난다는 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만국 공통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모든 영어 인터뷰에 common question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응답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을 때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짐 캐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보시면 스포큰 잉글리시가 있고요. 지금 콩탈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배우고 있을 거고 아마 격식이나 비격식이라는 말들도 정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인터뷰에 가장 많은 것은 그냥 슬랭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슬랭 중에서 우리가 파티를 bash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I had a big bash 이런 말 인터뷰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슬랭이라는 은어라든지 그다음 gonna, wanna는 안 됩니다. 스포큰은 이게 스트레이트 랭귀지거든요. 굉장히 이제 친구들하고 쓰는 영어다 보니까 gonna, wanna 이런 것들은 되실 수 없고 쓰시려면은 보신 것처럼 formal language, 그죠? 격식적인 언어와 그 다음에 simple and dynamic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정말 재밌게 아니면 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게 인터뷰의 성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멀한 잉글리시와 인포멀이 있을 건데요.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포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writing paper or email. 그래서 이제 글로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포멀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많이 접해보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앵커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백악관, 미국 백악관에 사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포멀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포멀이라고 하는 건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가족들과 얘기하는 건 인포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멀과 인포멀에 대한 예제들이 있는데요. 다는 못하고 우리 그 콩대에서 get 했잖아요. get 한번 볼게요. get이 우리가 포멀일까요? obtain. get이 뜻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receive의 개념들, 뭐 어떠한 개념이 되면은 저도 포멀의 expression 뭘까요? get일까요? obtain일까요? obtain이에요. obtain을 가지고 말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면은 obtain은 좀 굉장히 포멀하고요. 말로는 또 잘 안 써요. written을 더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포멀이라고 해도 포멀이 written을 더 많이 쓰는 것들, 또 포멀이라도 written과 spoken 쓰는 것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let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뭐 let하고 permit, 뭐 let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let은 굉장히 캐주얼해요. 캐주얼해서 우리가 뭐 특히 스포큰에서는 자주 많이 쓰고요. 포멀한 익스프레션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멀한 것은 permit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inform 내용에 따라서 바꿔서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0주차에서 뭐 롤플레이를 솔직히 이제 같이 해보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아마 이제 롤플레이를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1분짜리 해보시고요.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제 인터뷰 가시면은 당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하는데요. 한국식으로 우리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하실 때 하시고 현재 기준입니다. 항상 현재 기준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빌리티 능력적인 부분들 knowledge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현재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는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이제 이게 조금 잘못 많이 맞아들었는데요. SPEC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제 저희가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요소를 우리가 SPEC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말들을 축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S는 sincerity,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P라고 하는 것은 professionalism, 그래서 전문적이어야 되고요. E는 essentiality,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직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필수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C는 creative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사람 창의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항목들이 면접을 할 때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보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항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대한 그 본인의 답변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이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홈워크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뒤에 체크업을 못할 거예요. 그죠? 이제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가 홈워크를 드리려면 이게 지금 다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게요. 1번부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보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common question들입니다. 질문에 대한 common question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무조건 기신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1분 안에 대답으로 만들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1분 안에 들어가는 문장 많아봤자 7, 8문장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강한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그래서 여러 답변을 만드시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follow question을 마찬가지로 예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랩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콩탈 이제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콩탈을 만나긴 했겠지만 뒤에 만약에 다 못한 학생들은 꼭 다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학습들 연계된 학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면서 저희에게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봤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봤거든요. 그 점이 참 아쉽고요. 아무튼 이제 건강하게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올해가 취업이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준비한 자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대표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취업 잘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